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산분계 세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강의 때 그 결산분계 미래 있었잖아요, 미래, 그죠? 미래는 좀 쉬운 거였고요. 요번엔 좀 어려운 거 해보세요, 어려운 거. 그래서 좀 몇 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 2급에 나오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난이도가 높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면은 뭐 안 봐도 돼요, 이게 사실은.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이도라는 게 그 출제자마다 좀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출제자가 문제를 좀 어렵게 내겠다, 뭐 그렇게 다짐을 하면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요 미래 쪽을 좀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래가 아니라 세형. 예. 앞에서 봤던 미래는 좀 쉬운 거였고요. 이제 요번에 할 세형은 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세무 2급 내용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좀 바꾸죠? 예. 회사 눌러서 이제 세형으로 할게요. 세형. 예. 세형 눌러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기말 결산을 좀 해보겠는데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결산은 크게 이제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자동 결산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 창이 뜨고 1월부터 12월 해가지고 그죠? 1월부터 12월 해가지고 자동 결산 항목이 뭐가 있는가를 저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결산자료 입력 창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결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를 체크를 하시고 체크가 안 된 게 일반 수동 결산이니까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결산부터 먼저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죠? 예.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수동 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총 9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귀족 시기 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모품비라든가 뭐 외화환산 그 다음에 뭐 그 현금 과부족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그 12월 말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 수동 결산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12월 31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명보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해서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금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예금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몇 개월이죠?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9개월이죠, 9개월. 그죠? 그러면은 전체 이자 수익에서 12분의 9 하면 되겠네. 12분의 9. 연이자율이 10%입니다. 예금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10% 하면은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에 12분의 9 하면은 단기 이자 수익은 375만 원이 되겠죠. 예.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나중에 이제 주기로 했는데요. 일단 뭐 나중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올해에 속하는 수익 비용이 있으면은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죠? 따라서 분개하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자 수익 잡고요. 자, 대변에 이자 수익. 자, 이렇게 하고 375만 원이라고 했죠. 5천만 원 곱하기 0.1 그리고 곱하기 12분의 9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9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쓴다? 아직 수령을 안 했으니까 미수 수익.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론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특히나 이런 류의 문제의 경우 올해 속하는 수익이나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본사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지급 시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산일 현재 미경과 보험료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기말 현재 미경과 즉 시간이 안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건 아니란 얘기고요. 내년에 보험료가 3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료를 다 비용 처리했는데 내년에 관련된 게 30만 원이니까 내년에 보험료는 선급 비용으로 해서 올해 비용을 줄여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하시고 금액은 30만 원이죠. 그 대변에 이제 보험료 이렇게 하는데 본사 차량에 대한 거니까 판매관리비련 판매관리비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실게요.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구독기간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네, 그죠? 그래서 정기 구독 비용 60만 원을 전액 선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을 했다는 거는 비용이 아예 없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기간 보시면 올해 속하는 때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3개월이죠. 10, 11, 12니까. 그러면은 60만 원에다가 12분의 3을 곱해서 올해의 비용을 15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기존에 비용이 0이니까 비용 15를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월간 기술지니까 계정이 도서 인쇄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선급비용 관련해 가지고는 보험료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비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계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간에 맞춰서 금액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금액 계산하는데 약간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분계는 다음과 같죠. 차변의 도서 인쇄비. 여기는 생산부서니까 제조원가고요. 그래서 금액이 15만 원이죠? 예. 그 대변에 기존에 선급 비용 했다 했으니까 선급 비용을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처리했고요. 요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약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받고 전액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수 수익으로 했다는 거는 단기의 수익으로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수익이 일단 0이라는 얘기예요. 0, 그죠? 근데 보시면은 임대 기간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올해 속하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그죠? 1년분 임대료가 1200만 원이고 요거를 이제 미리 받았는데 이제 수익으로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올해 수익을 늘려야 돼요.
자, 1200만 원에다가 12분의 6 곱해보세요. 그 600만 원이죠. 따라서 올해 수익으로 잡을 거는 600만 원. 그죠?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해주시고요. 6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선수 수익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수익 비용으로 안 하고요. 자산 부채로 이제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3번은 선급 비용 자산 처리고 4번은 선수 수익 부채 처리죠. 기존의 처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수익이나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모품으로 100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자, 소모품을 했죠, 소모품. 그리고 결산 시 남아있는 소모품이 10만 원이랍니다. 그럼 쓴 게 얼마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남았으면 90만 원 쓴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사무직과 생산직이 1대2로 썼답니다. 전체 사용액은 90만 원인데 1대2. 그러면 3분의 1, 3분의 2죠. 그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소모품을 날립니다. 자, 대변에 소모품 날리시고요. 자, 90만 원이죠. 그 차변에 소모품 비하는데 일단 사무직이 1이자 1. 그럼 800번대 해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생산직 소모품비 6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대2로 나눈다는 거는 3분의 1, 3분의 2로 나눈다는 거예요. 1하고 2 더하면 3이죠? 1대2면은 전체가 3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전체 3에서 3분의 1은 사무직, 3분의 2는 생산직.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보실게요. 전기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된 기업은행의 장기차입금 3억이 있어요. 자,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인 게 3억이 있다 했어. 이 상태에서 1억이 상환기간이 더 연장됐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차입금이 대체된 거죠. 도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기업은행이죠. 금액은 1억이고요. 그 대변에 장기차입금 1억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앞에서는 장기차입금이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뀌는 걸 봤어요. 앞에서. 근데 그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행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대출 만기를 한 3년 정도 더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잡았던 거를 다시 장기차입금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그 생각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이거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이런 건 못 풀어요. 예. 만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기 차입금 중에 구글의 외화 단기 차입금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0,000. 근데 이제 기말 현재 환율이 1100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단기 차입금을 환산해 보면은 1100 곱하기 $10,000니까 1100만 원이라고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빚 갚을 게 줄어들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구글이죠, 구글. 자, 구글.
100만원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화살표 이동하시고 100만원.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장부상 현금 잔액이 41417인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이 41410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해보면은 현금이 17,000원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현금 과부족을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썼다는 얘기가 있으면은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뭐 잡이익이나 잡손실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중 적절한 계정을 쓰라고 돼 있어요. 자, 돈 모자르면 뭘로 한다고요? 잡손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차변의 잡손실 이렇게 하고요. 자, 금액이 얼마죠? 41427에서 4141 빼면은 17,000원이고요.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쓴 적이 없으니까 대변에 그냥 현금 17,000원.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9번. 기업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고요. 기말 현재 잔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합계자기산표 가가지고요. 자, 12월 30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예금이 나와 있고요. 자, 보통예금. 자, 클릭할게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690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체크가 하나 안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요거는 그냥 그 3690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이게 그 원래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떠야 되는데, 일단은 뜨지는 않았어요. 뜨지는 않았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690이라 가정을 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3690원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합산해서 보통 조회를 하는데 여기서는 합산으로 하지는 말고 그냥 저희가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게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369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은 이건 단기 차입금에 속하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그래서 단기 차입금. 자, 기업은행 369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쭉 붕괴가 나와 있죠. 예. 요 마지막 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별도로 체크해 주세요. 그냥 369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제가 차후에 약간 좀 수정을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수동결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미래 풀 때와는 다르게 좀 문제 난이도가 있죠. 요 정도 푸실 수 있으면은 세무 이급 내용도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걸 제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결산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결산을 하도록 해요. 자동결산. 그래서 자동결산 보시면은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모손실이 있어요. 감모손실. 감모손실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나와요. 세무 2급에서는 좀 잘 나오는데 하는 김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계산, 그 다음에 뭐 개발비 계산 같은 거, 개발비 상각비 계산 같은 거 좀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결산에서는 그 대손충당금하고 재고자산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걸 좀 유의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